당초 오늘 열리기로 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2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했다는 얘기는 아마 어제 가처분신청,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감찰위원회 결정에 여기 보면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명기회 부분을 약간 보충, 그러니까 소명기회 부분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거의 100%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주장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아마 소명기회를 주고 이런 모양을 조금 더 갖추어서 아마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 기류도 징계 기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 기류가 동반퇴진까지를 염두에 둔 징계 기류나 이거는 아직 분명치는 않은데, 저는 동반퇴진을 염두에 둔 징계 기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바로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 문 대통령이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해임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해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본안소송을 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상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본인의 임명권자인.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놔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장관에 그대로 놔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할, 왜냐면 자기가 임명해 놓은 검찰총장과 계속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거에 대한 여론도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걸 제가 정치적 역풍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물을 타려면, 이 역풍을 약간 완충하려면 결국 추미애 장관도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동반퇴진론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이 약간 희석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 탓이다. 장관이 이거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서 내가 두 사람을 다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벌써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이 동반퇴진론이 모범답안인 것처럼 사설 쓰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그렇게 썼더군요. 그게 하나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했더군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게 이 본질이지, 두 사람 간에 갈등을 일으킨 거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맡겨진 임무가 수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올해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를 왜 방해하느냐? 우리는 검사에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한 걸 계속 추 장관이 지금 문제를 삼아도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는 개인의 어떤 이 문제까지도 지금 들어간 거든요. 그래서 감찰 수사 의뢰,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부인 이런 것까지도 다 과거에 있는 거 다 들춰내서, 이미 청와대 검증까지 다 끝난 건데 들춰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게 본질이든 간에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 자기는 초월자적인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거 문제다 해서 두 사람을 다 정리했다, 이제 이런 데에 동의하는 언론 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본질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공격, 내지는 그 공격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령 내에 규정된 내용을 결국은 오버 해석한 것이다. 권한 남용이다. 직권 남용이다. 이게 본질인데, 자,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방송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제가 특수관계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과 장관급인데, 그러면 당연히 장관급은 장관에 비해서는 급이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원래의 직책이 있고 그 직책에 대한 급이라는 게 약간은 한 단계 낮은 거,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권은 없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겠죠. 이번처럼 수사 지휘권을 배제해가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검찰총장은 장관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해라 장관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힘의 관계는 검찰총장이 전 우위에 있다고, 제가 그래도 법조 출입을 했거든요. 법조 취재를 했는데 사실상 힘의 관계는 검찰총장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전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견제와 균형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마치 부하가 노릇했다, 검찰총장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가처분시청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총 10페이지인데 그 10페이지 중에 상당 처음에 이제 몇 페이지는 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걸 청구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하는 걸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본안은 대개 보면 한 7페이지 정도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한 3페이지 정도가 이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그 핵심이 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이겁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이게 어제 조미연 부장판사의 이 결정문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특수관계를 정의해 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이죠. 판결, 본안 판결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 가처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를 통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그 다음에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게 임기 보장의 취지다. 이런 의미죠. 검찰총장 임기제가 언제 처음 도입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1988년 12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 이걸 도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김영삼, 노무현 이 두 전직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때는 의원이었죠. 김영삼 의원과 노무현 의원 이 사람들이 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성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김성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임기제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러니까 우리가 임기제 없이 검찰총장 제도를 유지해온 지가 몇십 년이다 지금, 그런데 무슨 임기제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압박하고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해서 도입한 게 김영삼 의원, 노무현 의원입니다. 그만큼 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자라는 게 이제 뭐 국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풍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나, 이게 바로 임기제의 취지다. 이거는 1988년 도입할 그 당시의 그 취지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론입니다.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맹종할 경우, 그러니까 법령상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상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 얘기, 모든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휘를 이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맹종이다. 바로 조미연 부장판사가 제기하고 있는 맹종이지. 그러나 그 맹종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령에서,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또는 그리고 있는 그 지휘권, 이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그 조미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결정문에서요, 본안소송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을 효력 정지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안소송이 확정 판결되려면 1, 2, 3심까지 가려면 과거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이나 아니면 뭐 기타 이런 하여튼 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뭐 이런 사건들은,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사건 뭐 이런 거는요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뭐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이거를 집행 정지해달라? 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 후 한 달, 판결 후 한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판결 후 한 달. 이렇다면 1심 판결이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아직 모르죠. 1심 판결 뭐 대략 한 6개월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그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내년 7월 24일까지면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집행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죠. 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처분이 된다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집행을 하도록 검사 징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징계해임이라고 합니다. 징계에 의해서 해임을 한다는 뜻이죠. 그 징계해임을 하고 그 징계해임을 대통령이 오케이 그래서 승인을 하면 해임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이 해임 처분 취소 그 가처분 신청 이걸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안소송을 또 내겠죠. 이렇게 되면 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이게 또 얼마나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소명기회나 이런 걸 주었느냐 하는 부분, 뭐 이런 걸 다시 따져서 이제 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거는 똑같은 조미연 부장판사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왜 싱크로율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내린 그 결정문하고 만약에 해임 또는 면직이 됐을 때의 그 결정문하고 같을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는다는 게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걸 다시 판단할 경우에, 그런데 이제 대상은 어저께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이 피신청인이고, 아마 이제 12월 4일 징계위원회에 대한 피신청인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결정을 100%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의 견해는 그거는 거의 똑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12월 4일날 징계위원회 결정 당시 그 징계 사유와 그 다음에 직무정지를 추미애 장관이 했을 때 이 징계 사유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결과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관의, 그러니까 검찰총장 또는 검사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관한 이 조미연 부장판사의 소신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상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물질적 피해는 뭐 봉급 뭐 이런 걸 거고요. 그건 나중에 보상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의 피해,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유무용의 피해라고 조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유무용의 피해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유무용의 피해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게 훼손된 부분, 그게 어떤 징계위원회에서 훼손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거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12월 4일날 추미애 장관이 약간의 보완, 그러니까 소명기에 우리 충분히 줬다,
하려고 아마 12월 4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행 방침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가처분 신청도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여권에서는 그 동반퇴진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을 어찌됐든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12월 4일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 저는 추미애 장관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10분간 독대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독대를 했죠. 그거는 정세균 총리가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설득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건 아직 뭐 제대로 그 취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는 마이웨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12월 4일에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차관을 이제 지금 고기영 차관이 사퇴했으니까 후임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지금 워낙 뭐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뿐만 아니고 뭐 거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뭐 법학교수회에서도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더군요. 워낙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검사나 외부 인사를 할지라도 그 징계위원들, 이 사람들도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인데 과연 제대로 그 추미애 장관의 뜻 그대로 해임이나 면직을 해줄까? 저는 이 부분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다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다시 가처분 신청 들어가서 뭐 본안 소송을 다투는 이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의 가능성 정도 본다면 과연 징계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이 뜻대로, 아무리 추 장관이 임명했다고 할지라도 추 장관의 뜻대로 그대로 통과, 해임 또는 면직을 시키